자, 그 용익 물건 한번 가보죠. 자, 지금 우리가 물건은 지배권인데 점유권, 사실상 지배권, 정당한 본래의 지배권이죠. 본권. 자, 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소유권까지 했어요.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로 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단독 소유하고 두 사람 이상이 소유했던 공동 소유를 봤어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이 소유권을 제한해가지고 이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게 이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제한물권자는 이제 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한물권을 만들어주는 갑을 이제 무슨 설정자라 그러죠. 제한물권 설정. 이 사람은 제한물권자. 그럼 제한물권은 사용 수익을 빌려오는 게 이제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은 남의 소유물 중에서 사용 수익을 빌려와서 사용 수익하는 게 용익물건입니다. 이건 지금 가르치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죠. 그 다음 담보물건은 남의 소유물을 처분권을 빌려오는 거죠. 처분권. 그래서 처분은 남의 물건이니까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처분하라는 거죠. 경매로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경매를 가지고 경납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게 담보물건이죠. 자,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리고 이제 변칙 담보물건으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가담보에 배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권은 우리 시험문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익물건은 자, 이게는 타인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용익물건은 공통점이 남의 부동산에만 성립하죠. 동산은 객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용익물건 보세요. 거기 밑에 참고에 이제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의 비교 나오죠. 1의는 용익물건은 타인의 물건, 타인의 소유물을 일정 범위에서 사용, 수익하는 제한물건입니다. 오른쪽에 담보물건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자, 담보는 자,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수단을 담보라 그래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자가 빠졌네. 제3자의 물건이나 권리에 설정된 제한물건입니다. 다음 차이점은 용익물건은 사용하고 수익을 위한 이용권이죠. 자, 담보물건은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음 종류는 자,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목적물 객체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에 담보물건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순서를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질권은 우리 시험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하나 더 적죠. 유가정권이 빠졌네요. 유치권의 객체는 세 가지 뭐뭐다? 동산, 부동산, 유가정권이고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죠. 권리 두 개 뭐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등기법 시간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그 권리라는 것은 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이나 권리를 제피하는 게 질권 설정입니다. 자, 다음에 지상권 갑니다, 이제. 자, 지상권은 일단 개념 갑니다. 지상권 조심할 게 땅 위를 사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지상권 설정해 줄 자입니다. 지상권 설정해 줄 사람이고, 을이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이죠. 을이 갑한테 와서 땅 좀 빌려달라. 좋다, 땅 빌려줄게 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 체결하고 이 지상권자 앞으로 등기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 등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목적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예요. 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 목적. 아까 정당한 권한에서 지상권 나왔잖아요. 건물 소유 목적. 또는 전봇대와 같은 공작물을 만들어서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나무 심어서 수목 소유 목적. 이와 같이 수목, 건물, 공작물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다가 등기하죠, 그죠? 지상권 등기는 이 토지 등기부 얼구에다가 1순위 지상권 설정, 등기 원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 계약. 항상 필요적 기사항이 뭐죠? 목적하고 범위입니다. 목적은 세 가지죠. 뭐 수목 소유, 아니면 건물 소유, 전봇대 소유입니다. 자, 범위는 일부라면 일부, 전부라면 전부죠. 일부일 때는 도면, 지적도 첨부한다 그랬죠. 지상권자, 을, 이와 같이 목범위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자, 의의 갑니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관련 조문. 지상권자, 을은 타인 갑의 토지에다가 위에 지상물들 나오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개념은 타인의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자, 밑에 1의 언더라인 나왔네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2번에 그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지상권은 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일필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점 조심하고, 일부의 지상권 설정하려면 뭐 첨부하라 그랬죠? 도면,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죠. 또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고 지상과 지하까지 미치죠. 나무 소유 목적 생각해 보세요. 나무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지상의 나무, 지표의 나무, 지하의 나무 뿌리에 미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요. 토지 사용 대가는 치료직업은 지상권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등기의 필요적 기사항이 아니잖아요.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공짜 무상지상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적어보세요. 이게 이제 임차권하고 차이죠. 임차권은 반드시 뭐 지급해야 돼요?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임대차에서는 차임 지급이 성립 요소죠. 유상계약이니까. 그리고 4번에 지상권은 물권의 특징 나오죠. 물권은 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상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갑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지상권 양도의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땅만 있으면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지상물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오죠.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왜? 땅을 사용하는 건 땅만 있으면 돼요. 또 이미 존재했던 공작물이나 수목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싸그리 소멸되더라도 땅만 있으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속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어요. 땅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큰 2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는 차후에 임차권 배우고 나서 읽으면 돼요. 가장 대표가 뭐냐 하면 세 번째로 대항력 얘기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제3자에게 대항력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런데 등기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밑에 큰 3번 지상권 취득하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 옆에 적어 186조죠. 법률행위 그러면 의사표시죠, 그죠?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했다면 등기하죠. 1번 지상권의 원칙은 당사자 두 사람 적어보세요. 지상권에서 당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을과 지상권 설정자 갑이죠. 지상권자 을과 지상권 설정 갑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로 성립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 밖에 이제 의사표시인 유언은 단독행위죠. 유언이나 지상권 양도로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적어서 187조 바로 나오죠. 자, 법률의 규정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등 기타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은 뭘 요하지 않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대출 예외로 나오죠. 무슨 시효로 취득은 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245조 준용이죠. 무조건 법률의 규정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뭐야 하죠? 취득시효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 취득하려면 등기가 해야 됩니다. 245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법정지상권은 차후에 3을 따라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한 문제 나오는데 많이 어려워요. 외울 게 많고 쭉 지나갑니다. 자, 337쪽으로 갑니다. 337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에 지상권의 존속 다음에 기간이 빠졌네요. 존속 기간을 적습니다. 지상권의 무슨 기간? 존속 기간. 자, 먼저 1번에 자, 지상권은 자, 누가 경제적 약자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약자예요? 지상권자가 약자예요? 지상권자가 약자죠. 쉽게 땅 살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제적 약자죠,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 규정은 편면적, 맨 위에 적으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지상권 조문 8개가 있는데 전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런 개념입니다. 누구한테 불리하면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지상권 공부할 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무슨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항상 지상권 공부할 때는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걸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그럼 그 조문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부록 조문집 289조 펴보세요. 부록 654쪽 654페이지에 제목이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서 적어 편면적이라고 적으세요. 한쪽만 보호하는 게 편면적이야. 찾았어요? 289조 제280조 내지 287조 규정, 즉 줄이면 지상권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지상권 규정 8개 규정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라고요?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상권자를 보호하려면 존속기간이 짧아야 많이 보호돼요? 길어야 많이 보호돼요? 그죠? 남의 땅 빌리니까 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다면 아무리 짧아도 2 이상 보장을 해줘야 돼. 거기에 교재 오면 1. 설정행위 같은 말 계약입니다. 무조건 이제 물건에서 설정행위라는 글자가 나오면 행위를 뭘로 바꾸면 된다? 계약으로 바꾸면 돼. 설정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입니다. 자, 1.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으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줄거세요. 다음 연한보다 뭐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최단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 기업 이렇게 돼요. 자, 땅 위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합니다. 최단기 보장이죠. 첫째 이제 먼저 수목부터 먼저 정리하면 나무 수목 소유 목적은 최소한도 30년을 보장합니다. 수목 소유하고 건물은 견고한 건물입니다.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 최소 30년 이상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 견고하지 않은, 근데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은 반 15년 이상을 보장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건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낸 물건. 뭐 전봇대, 연못, 뭐 철조망, 이런 것들은 5년 이상 보장입니다. 암기할 때 30, 15,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억하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은 30년 이상입니다. 니은 그 밖의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거죠. 견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디귿 건물 위의 공작물, 즉 기타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존속기간 3년 이렇게 등기했어요. 3년은 무효라는 거죠. 그럼 몇 년 보장해 줘야 돼? 3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최장기간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장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영구적인 지상권이 유리해요? 영구하지 않은 게 유리해요? 영구가 유리하죠. 그 영구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영구.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맨 뒤에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약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들 기억한다. 영구적 지상권도 유효하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가로역 2번 내려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야.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근데 기간 안 정했어. 그러면 요게 된다는 거죠. 최소 30, 15, 5년 중에 한 개가 됩니다. 읽어나가죠.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30년, 15년, 5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잘라주고 설정계약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하고 구조를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아무것도 안 정하면 중간거 된다는 거죠. 몇 년이 된다? 15년으로 합니다. 이걸 암기돼야 됩니다. 존속기간을 안 정했다. 그럼 원칙은 최단기인 30년, 15년, 5년 중 한 개가 됩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종류를 아예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건물을 지을지, 철조망을 만들지, 연못을 지을지 아무것도 안 정했다. 그러면 15년으로 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그 3번에 좀 중요 표시하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지상업 매청권 땡땡 적어서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 준용함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 임대차에 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토지 임차인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 1항 283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재는 현재 존재한 때는 쉼표 지상권자가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그런데 제2항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야.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 을은 상당한 가액이란 말이 나오면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법에서 상당한 가액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가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 즉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뒤에다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지상물 매수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면 매매가 성립해요. 자, 설명을 좀 하죠. 자주 나오니까. 토지 임대차도 이걸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 토지. 여기가 이제 갑이 지상권 설정해준 토지 소유자입니다. 막 임대차라면 여기 임대인이 되겠죠. 다음, 을이 이제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임대차는 뭐 등기가 안 되어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지상물인 수목이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있으면 이걸 우리 줄여서 땅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이라고 그래. 지상물 또는 뭐 지상시설 이렇게 되겠죠.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요 지상물은 누구 소유물이야? 지상권자 소유물이에요? 설정자 소유물이에요? 이 지상물은 누구 소유야? 에? 누구 거 이거? 아까 했잖아요. 정당한 권한이니까 누구 거야? 지상권자 소유죠? 지상권 소유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거 철거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수목서이나 견고한 건물이라면 최소 몇 년이어야 돼? 30년 보장했잖아요. 30년 있으면 수목이 있다만 해요. 이거 배 가져가면 을이 엄청 손해고 경제적으로 손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죠? 태풍 같은 거 오면 그건 다 썰리내 가잖아. 이게 만약에 한 5억짜리라고 하죠. 5억짜리 철거하면 5억 손해보고 또 철거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1차로 을이갑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니까 을이 응해줘도 되고 응해 안 해줘도 되죠. 이 계약을 갱신해주면 또 만약에 경고한 거면 또 3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더하기 30년 60년이죠. 60년 동안 우리 땅 사니까 갑은 지 땅인데 한번 사용으로 죽어야죠. 열받으니까 계약갱신 안 해줘요. 거절합니다. 이제 거절하면 이제 을보로 2차로, 2차입니다. 2차로, 그래. 네가 안 하면 이 물건 사라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죠.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권이라 그랬죠?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막 5억이라면 을이 이제 5억의 매도인이 되는 거고 갑이 5억의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돈 5억을 주고 이 지상물을 사야 된다는 거죠. 뭐 돈이 없으면 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죠. 간접적으로 계약 갱신을 강요하고 있는 게 바로 매수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은 이제 강행 규정이죠. 1차, 2차를 잘 기억해야 돼. 1차, 2차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약정 갱신하라고 합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 또는 합의로서 종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자유죠. 자, 또 그 갱신 기간은 최단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무방해요. 그러나 짧게 정하면 안 됩니다. 수목 소유라면 갱신하면 또 몇 년 해줘야 돼? 30년 이상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갱신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설정자 갑이 성락이 있어야만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갱신은 갱신 등기,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합니다. 다음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2차라고 죠. 2차로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가죠. 기억. 지상권 설정자 갑, 토지 소유자 갑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 을은 상당한 가액 시가로 현존하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이므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되면 즉시 매매계약 체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근데 그 뒤가 조심하고 예외죠. 예외.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 사유 대표적인 애가 지상권자의 친여 2년 연체입니다. 2년 지로 연체로 소멸 청구나 해지로 소멸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로 몇 년 연체했어요? 2년 연체해가지고 소멸당한 때는 지상을 매청구 못합니다 하고 예외는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큰 사로 내려옵니다. 지상권의 효력은 그건 뭐죠? 권리 의무죠. 물권에서는 권리 위주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채권으로 가면 의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자, 먼저 1번에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맨 밑에 줄 지상권은 인접 토지 사용하기 때문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죠. 상린관계 대표적인 애가 주의 토지통행권 배웠죠, 그죠? 그리고 지상권의 내용이 방해당했다. 방해당하면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무슨 청구권 발생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뭐겠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총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나왔죠? 또 지역권이 또 나와요. 전세권이 나오고. 그걸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총론에서 하는 거야.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교과서 그죠? 한 800페이지 되잖아.
이게 사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요거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요거만.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귀로 공부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귀로 쳐요, 눈으로 쳐요? 눈으로 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눈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엔 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눈으로 공부해야 돼. 처음부터 눈으로 공부하면 특히 40세 이상 되신 분은요. 처음부터 눈으로 공부하면 시험 떨어집니다. 왜? 안과 가야 돼요. 책 보기가 싫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안경목 2개 해야 돼. 2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뭡니까? 귀가 이래, 귀가. 자꾸 눈을 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조문은 이걸 보세요. 글자로.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핸드폰은 머리 많이 안 남아있어요. 눈도 아프고. 적어야 돼.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우리 조문집을 글자 크게 가지고 뭐 학원에 나올 거지만은 거기에 적어놓고. 자꾸. 이거 글자가 좀 작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눈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책에다가. 눈으로. 처음에는 눈으로 안 되죠. 왜? 흰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니까. 무슨 말 못 알아먹으니까. 귀로 듣고, 용어 정리되고 나면 이제 눈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죠. 물권이니까 처분의 자유입니다.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 임대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양도 개념이 뭐였죠? 계약으로 권리를 팔아먹는 게 양도죠.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그걸 또 등기부 시간을 배우자. 또 지상권자가 그 땅을 임대해 줄 수도 있어.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남의 땅인데도. 왜? 물권자니까. 그리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제표해가지고 은행에 돈 빌리면 돼요. 이때는 부기 등기하죠. 자, 따라서 줄였습니다.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나와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도 무효니까 제3자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가령 3번에 치료는 안 줘도 되죠? 무상이 원칙이죠. 자, 치료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나 심표. 무상이 원칙인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치료를 약정했다면 당연히 치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으로 약정했으니까. 네 번째 줄 조심하고,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연체하면 2년분 이상 치료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네 2년. 지상권 설정자갑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던 형성권입니다. 항상 물권법에서 소멸 청구란 말이 나오면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이런 게 이제 물권하고 채권 계약하고 달라요. 자, 채권인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2기 연체하게 되면 소멸 청구가 아니라 뭐죠? 계약을 뭐하죠? 해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지. 채권 계약에서는. 근데 물권에서는 소멸 청구야. 개념이 달라요. 둘 다 형성권이지만.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용어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도 산수가 안 되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저 전문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0이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수학과 나오신 분. 0은 자연수입니까? 정수입니까?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0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빵인데 그걸 갖다가 집합하면서 물어봐요.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가 되는 거예요. 수학 포기하는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 용어가 안 되면 민법 포기입니다, 이거. 몇 년 걸려요. 혼자 자꾸 지어내지 말고. 자꾸 그 용어 정리는 저 의의에서 다 있어요. 의의를 자꾸 봐야 돼. 의의를.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밑에 판례학습 1번 한번 봅니다. 1번. 지상권에서 치료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다, 이거죠. 무상이 원칙입니다. 누구 보호하려고요? 지상권자 보호잖아. 지상권자는 공짜가 유리하잖아요. 지상권 공부할 때는 항상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자, 따라서 치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 장합니다. 이제 5번에 지상권 소멸로 갑니다. 자, 287조. 그 지상권 소멸 청구권 옆에 형성권이나 적죠.
무슨 권요? 형성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7조.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시작. 자, 이와 같이. 자, 우리 물권에서는 물권자가 잘못하면 소유자가 소멸 청구합니다. 이건 전부 형성권이에요. 다음 288조 마찬가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런 경우도 소멸 청구 가능해요. 또는 그 토지에 있는 지상물인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도 전조 청구, 즉 지상권 소멸 청구는 2년 지로 연체하면 소멸 청구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에 경과해야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자 보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가로 2번 내려옵니다. 지상권이 소멸해서 소멸의 효과. 자, 용익물권은 소멸하면, 자, 이 빌린 땅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자기 거야?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 거죠. 그럼 설정자한테 이제 원상회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죠. 자, 1번. 지상물은 자기 물건이니까 수거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자기 소유물이니까 수거를 하고 심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돼. 항상 빌린 사람은 소멸되면 원상 회복해 줘야죠.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무슨 권이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번에는 거꾸로 지상물 수거 시 지상권 설정자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갑도 매수청구권이 있어. 갑이 상당한 가액 얼마죠? 시가를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를 청구한 때는 심표, 지상권자 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 못합니다. 그로 형성권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다음 3번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땡땡 적어도 이거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민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해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읽어나간다. 지상권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지상권 소멸 시 토지 소유자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현존하는 정가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어.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 옆에 적어 전세권과 동일함 이렇게 적죠. 자, 전세권에는 명문 규정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권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를 못한다?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 항상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가 보통 지상권입니다. 자, 보통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자, 사실 세 가지예요. 자, 우리 지상권으로 빌려서 사용하거나 전세권으로 빌려서 사용하거나 등기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또 임대차는 채권이죠. 임차인으로서 빌려서 사용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또 공짜로 빌리는 게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차는 시험 범위에 빠지니까 우리는 땅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채권이고 요거는 물권이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조문 8개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라고요?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전세권은 중간에 이게 가장 약한 거죠. 채권이니까.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남의 땅을 빌렸어요. 그럼 땅 지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상이죠. 지상, 지표, 지하까지 을이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하와 지상도 지상권자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설정해 준 값은 지하, 지표, 지상 아무것도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특수지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하철만
사용한다. 지하의 특정층. 지하 30m부터 50m 사이. 이게 이제 구분지상권이죠. 또는 고가도로 지상 30m부터 50m 사이. 고가도로. 이게 구분지상권. 특정 구분층만 사용하는 걸 구분지상권. 또는 이걸 지중권, 공중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중간을 사용한다. 공중의 중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상권자는 특정된 구분층만 사용하고 설정자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이쪽은 설정자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잖아. 보통 지상은. 구분지상은 설정자든 지표를 사용하고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특정층을 사용하죠. 이건 이제 토지를 입체적 이용이라는 거죠. 입체적. 평면적 이용이고. 입체적 이용권이 구분지상권이에요. 자, 구분지상권. 같은 말 적어보면 이퀄 지중권, 공중권이라 그래. 이게 84년도에 이제 신설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이 생기면서 구분지상권 이퀄 지중권, 공중권.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나는 구분지상권을 내가 이용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그럼 지하철 위에 수목이 있던가요? 나무 없죠? 나무 없으면 나무가 왜? 나무가 있으면 지하철 못 다니잖아. 절대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자, 289조의 2, 의 3 이거는 신설됐다는 거야. 84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구분지상권 제랑. 지하 그러면 지하철 또는 지상 고가도로 공간은 출근나간다.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돼.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 이게 이제 등기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수목 빠져있죠? 수목 소유 X입니다. 수목 빠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계약으로 지상권 행사를 해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사용 제한은 이거죠. 자, 예컨대 요 밑에 이제 지하철이 다니고 있어요. 구분지상권자가 지하철을 사용합니다. 여기 구분지상권 설정자죠. 토지. 만약 여기다가 건물을 만약에 30층짜리 지으려고 그러면요. 땅 파면 이 지하철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합의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4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라고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만 좀 기억하고 1의 내려옵니다. 토지의 무슨 이용? 입체적 이용입니다. 입체적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정에서는 세 번째 줄 줄고 나간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절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게 거의 답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출제가 되면 입체적 이용권이다. 수목 소유로는 절대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3 효력 보죠. 효력은 두 번째 줄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지하철이 사용되더라도 그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분 즉 지표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다른 용익권자가 사용권을 가집니다. 그게 이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에요. 자, 다음 이제 이 분묘기지권은 땡땡 적죠. 관습법상 물건이죠.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입니다. 우리 관습법상 물건 3개 외웠죠. 물건 총론에서 뭐뭐 세 가지였어요? 지금 나오는 분묘기지권 뭐가 있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그 중에 하나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일단 설명을 하고 읽어 나가죠.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출제는 1개밖에 안 합니다. 자, 갑의 토지에 자, 을이 이제 묘를 씁니다. 을이 분묘. 그리고 반드시 분묘에는 여기는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분묘는 헤아리는 단위가 뭐죠? 기잖아, 기.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시신을, 이 분묘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그럽니다. 분묘기지권은 조심할 게 반드시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존의 분묘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요. 새로 시신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분묘만 성립됩니다. 그 다음 공시방법이 봉분이에요. 봉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의의 갑니다. 1. 타인 갑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을이 그 분묘 기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을 취득한 이걸 분묘 기지권이라 그래.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의 특수한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입니다. 관습법상 물건이다. 그 점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메뉴 2번. 분묘 즉 봉분이 공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는 요건이 아닙니다. 분묘 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 따라서 분묘가 평평하게 매장되거나 안 매장되면 분묘 기지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심하고요. 자, 그렇게 조심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맨 뒤에 시효 취득한 경우는 무상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합의로는 유상이 가능하지만 시효 취득은 반드시 무상이 됩니다. 자, 3번에 분묘 기지권의 취득 요건이고 3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갑의 성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유상일 수 있죠. 둘이 합의해가지고 땅 주인과 분묘 기지권자가. 두 번째, 자기 토지 위에 을이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출제돼요. 시효취득. 타인 갑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아까 시효취득 했죠? 몇 년? 20년쯤 해야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권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동그라미 치세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아까 소유권 시효취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점유라 그랬어요? 자주점유라 그랬죠. 여기는 자주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왜? 분묘기지권자는 다 타주점유자입니다. 그 소유여사 들어가면 틀려보죠.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 20년간 거기 적어 소유의 의사 X입니다. 소유의 의사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소유의 의사 없이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 다음 판례학습에 보면 반드시 시신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꽝이야. 외형상 분묘 형태만 갖췄을 뿐인 경우에는 실제 분묘를 할 수 없으니 그 소유를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4번에 새로운 분묘 설치 X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는 안 된다. 첫째 줄 분묘 기지권은 기존 분묘에만 성립해.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잘라주고 고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가 되고 그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한 분묘 설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 허용이 안 돼요. 기존 분묘에만 허용이 됩니다. 자, 5번 존속기간은 민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존속기간은 민법 적용 안 된다. 이걸 자주 내죠. 자, 그럼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에 판례 원본이 나옵니다. 이걸 정리합니다. 오른쪽 판례학습 정리했어요. 보죠. 첫째 줄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심표. 자, 만약에 이 존속기간을 민법을 따른다면 이건 몇 년이 돼야 되겠어요? 분묘기지권은 만약에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갑과 을이 기간 안 정했잖아요. 기간 안 정하면 아까 지상권의 존속기간 몇 년이었어요?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3개 중에 1개죠? 그럼 이거 몇 년짜리가 되겠어요? 만약에 민법을 적용한다면. 이건 수목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건물 아니잖아요. 이 기타 공작물이잖아. 5년밖에 안 돼요. 5년마다 이장하다 볼일 다 봐야 돼. 그래서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 두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벌초만 한다면 20년, 100년, 50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입니다. 아니라 갑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죠. 둘이 계약해가지고 30년 하다 50년 따르지만, 그러한 약정 사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가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거죠. 열심히 벌초하면 영구적으로 존속합니다. 즉 민법에 따라 5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죠. 존속기간은 민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열심히 분묘를 봉사하면 영구도 가능합니다. 자, 6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안 돼요. 자, 분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의 경우 일기당 지금 30제곱미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분묘기지권에 적용이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30제곱미터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중개사법에서 가끔 출제했죠. 그 다음에 소멸은 자 의사표시로 포기한다 그러면 돼요.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장을 해서 이장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의 분묘기지권을 소멸하는데 잘라주고 의사표시만에 의해 분묘기지권의 포기가 가능하며 점유까지 포기하여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묘기지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포기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고 지역으로 하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